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계좌를 하루에 두 번만 열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관심을 줄이기가 힘들어 한 번 더 투자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인 제가 주식시장에서 5년간 살아남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썸네일에 이미 적혀 있듯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익을 많이 내고 싶고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고 싶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팔란티어 같은 텐베거 종목을 미리 찾아서 큰 돈을 벌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주식시장을 경험해보니 오히려 이런 욕심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들어주더군요. 생각해보면 올해 가장 욕심이 생겼던 시점은 2주 전에 적금을 깰 때였습니다. 돈을 더 땡길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대출금리를 검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다행히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는데요. 물론 주식을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저도 수익률에 집착했고,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많이 오를까? 지금 사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종목이 2배 혹은 3배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당연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더 열심히 분석한 이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마치 내가 투자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시장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7월에 접어들며 그저 제가 운이 좋아 시장의 상승을 타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좌가 올라가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0% 수익이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 20%가 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 그러다 30%에 도달하면 이렇게 하면 금방 자산을 불릴 수 있겠는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원하게 되는데 한번 높은 수익률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만 더 먹고 나오자 라는 생각이 정말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10%가 올랐는데 20%까지 기다리고 싶고 20%가 오르면 이 정도면 3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원하는 것만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30% 수익이었던 종목이 하루 만에 20%가 하락해 10%의 수익으로 변하기도 했고, 10% 수익이었던 종목이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이상해지더군요. 30% 수익이 났을 때 계좌의 고점을 당연하다는 듯이 저의 원금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 썸네일 마이너스 1300만 원도 사실 저의 계좌 고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30% 상승했다가 10%까지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는 연초보다 10%를 번 것이지만 왠지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본 것 같은 최종적인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욕심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지키기 위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말입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에서는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높은 수익률은 높은 변동성에서 나오고 이를 극대화하려면 점점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이벤트 없이 하루 만에 10%가 상승했다는 건 다시 하루 만에 10%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때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8월달 한국 증시만 봐도 지수가 5에서 10%씩 움직이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이닉스 한 종목만 보면 일주일간 위아래로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 일주일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대로이니 손실 본 사람이 없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우리는 지금이 기회인가? 혹은 바닥인가? 저 위에 흩뿌려진 피를 보면서 이제 내가 진입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입했을 것이고, 어쩌면 손실까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하락장에 제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높은 변동성 장에서는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 오면 유튜브에서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심리로 어떤 매매를 하게 되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죠. 그렇게 제가 찾은 핵심은 복구 심리로 인한 잦은 매매와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장의 현자들은 이미 답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몰아넣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 투자하지 말라고요. 또 시장이 급락했다고 해서 공포에 휩쓸려 모든 것을 던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투자이고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오히려 이러한 재미없는 투자가 저의 자산을 지켜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 매년 높아지는 물가 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은 오로지 시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년에 10%를 벌 수 있는 투자와 1년에 30%를 벌 수 있는 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30%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30%의 수익을 매년 얻기 위해 큰 변동성을 견뎌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로 50%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30%의 수익률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한 번의 큰 손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증시가 퍼센트의 세계라는 점을 장점처럼 말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하락장이 되면 이 퍼센트가 적용되는 시장은 원금이 얼마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고통을 선사하게 됩니다. 만약 100을 투자해서 50%를 잃었다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큰 손실을 보게 되면 투자 원칙이 바뀌었을 것이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려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보다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수익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남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시장이 떨어졌을 때도 현금과 투자 여력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세운 투자 원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닌데요.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에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익을 잘 냈던 방법을 찾아가며 하나씩 세워진 원칙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금 초보 투자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지속함에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는데,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욕심은 더 커지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틀린 것일까? 상승장에 올라타지 않은 나는 기회를 놓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30% 이상을 벌었다고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인터넷에서 특정 종목으로 몇 억을 벌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계좌를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익률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감수한 전체적인 위험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손실을 견뎌왔는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소 과장될 수도 있지만 만 원을 투자해서 50% 수익 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1억 원을 무턱대고 넣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투자 목표와 나의 투자 목표가 다르다는 걸 잊게 됩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남들과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포모와 싸우는 건 투자를 지속하는 한 계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단지 저에게 투자란 결국 자산을 지키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큰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이번 달에 반드시 시장을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투자하고 있고 20년 뒤에도 투자하는 것.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로지 매수 버튼만 누르는 것이죠. 주식 시장은 매년 열리고 상승과 하락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기에 단순히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만약 욕심 때문에 내 자산을 크게 잃어버리면 그때는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증권 방송을 듣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간혹 많이 하는 것이 위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큰 수익을 못 내더라도 과한 확증 편향이 생겨 인생을 베팅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가 가진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많이 오르면 더 좋습니다. 가끔은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욕심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욕심이 생겼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하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2에서 5% 정도만 실험, 아니 베팅해 보는 것. 저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제가 배운 시장은 그 생각 때문에 내 투자 원칙을 바꾸지 않아야 오래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겠죠. 사실 생존을 위해선 조금 덜 벌더라도 다소 늦게 부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투자 목표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계속 걸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욕심을 내려놓는 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고 재미없는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저의 투자 생활을 지켜와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 더 벌어야 하는데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더 많이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쩌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